제가 준비한 내용은 긍정적 문제 해결 스킬인데요.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작성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 말은 즉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문제 해결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문제 해결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력 트레이닝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에 관한 예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력과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하버드 졸업생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30년간의 지속적인 추적적인 조사 결과 같은 시간대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3%로 했고요.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30%에 달했으며 반면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생존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67%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결과는 조사 결과 그 기본적인 원인은 스스로 명확한 목표가 있나 없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내왔고요. 그 중에서 30%에 있는 사람은 목표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고 대충 설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목표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나왔어요. 그럼 목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목표를 인식했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해결 방침을, 즉 문제 해결 스킬을 있음으로써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목표가 문제 해결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가요?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는 것은 모두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문제 해결에 자신일 수 있게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죠. 그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서 도망가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우선 해결하려고 해요. 하다가 도중에 곤란이 있으면 중도에 못하겠다고 하면 포기하는 사람, 이런 중도 포기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또 남한테 문제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양체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있으면 해결을 해요. 근데 자기한테 할당한 문제만 해결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다른 것은 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다섯 번째 유형은 호언장담형인데요. 이런 유형은 문제가 있을 때는 자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요. 하지만 해결하는 거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도 몰두가 돼요. 마지막 유형이 깔끔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게 시작해서 조용조용하게 끝내요. 문제를 맡겨주면 부담 없이 받아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회피형과 남체형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기능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상태로 가면 기회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일할 기회가. 그 중에서 중도 포기형과 호언장담형은 문제 해결하는 의지는 좋아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선태형은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더困難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발전하지 못해요. 여기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깔끔형이에요. 많은 상황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원이 투입하더라도 그 인원이 프로젝트 정도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해가 없어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고 투입했을 때 회사 인원이 그 본에 대해서 지난 프로젝트 경험이나 정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착실하게 하고 예외적 있는 부분 사람들은 그 인수인계함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담당해서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혁신적인 대안을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원인도 알고 아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회사 인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바로 투입할 인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만약 이 퇴사 인원이 마음이 변했어. 그럼 퇴사 안 하고 이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프로젝트가 연기됐어. 연기됐으니 그 연기됨으로 새로운 인원이 투입할 시간이 더 생겼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해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인데 도대체 문제에는 어떤 유형이 종류가 있을까요? 단 문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는 우리가 많이 접촉한 데는 요구되는 상태와 현재 상태가 낮은 이런 회복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요구하는 상태보다 높았을 때 이런 향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기에는 이런 향상적인 문제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향상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더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향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상적인 문제가 발생한 좋은 경험을 얻고 그 경험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더 향상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 문제 종류를 알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연하겠죠.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겠죠. 나는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아니까.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게 대처함으로써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어. 수영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물에 빠졌을 때는 그 수영을 내 허벅지에서 물에 상황이 나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수영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다음에는 문제 해결 난관을 타개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거나 작은 사소한 일로부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 우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타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한 번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에 더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래 한 번만 해결하면 신심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문제가 목표로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목표. 목표가 되면 우리는 다시 문제가 아니고 도전하는 과제가 되겠죠. 도전하는 과제가 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해결의 이해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문제 해결 순서와 스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순서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보를 수집하고요. 문제를 많이 수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 문제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문제를 확정하고, 네 번째는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사실 정보 토대로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하고, 마지막에는 해결 후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요. 그럼 다음 이 그림은 문제 해결 순서와 그에 대응한 그 순서에 대응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과 바로 이 제가 설명드리는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문제를 많이 수집하는 순서부터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